자, 이제 2학기부터는 자, 수학도 같이 하죠. 수학도 같이 하는데 2학기 내용은 이전에 있는 기초 부분이 조금 없어도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표값과 평균, 또 여기 도수분포표라는 이 파트예요. 이 파트는 이전에 있는 수학적인 기초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기초하고는 연관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부분도 2학기 내용이 도형에 가까워요. 1학기 내용은 어떤 1학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섞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기초가 없으면은 좀 힘들고, 2학기 내용, 지금 나오는 도수분포표나 평균값과 또 피타고라스, 또 앞으로 가면서 이제 이 파트는 수학적인 이전에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이 부분에서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일단은 공부할 때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해. 내가 어떤 수학 시험을 이번에 보는 건지. 처음에 이제 익숙해져야 될 단어가 뭐냐면 도수분포표예요. 도수분포표.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설명하기 힘들고, 여기서 보면은 계급값을 구한다, 뭐 계급에서 계급값으로 도수를 구한다, 계급 도수 총합을 구한다,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야. 평균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급값이라고 하는 이 용어나 어떤 이런 거는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 동영상에는 내가 무엇을 공부한다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이런 표를 두고, 이런 도수분포표 표를 보고, 이런 표에서 나는 평균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계급값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고, 도수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고. 근데 배경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자료를 정리할 때, 예를 들어서 30명의 자료를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30명이 이제 반 학생의 뭐 수학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학생은 뭐 20점, 30점, 40점, 60점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일일이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뭐 어떤 애 90점이 있고, 이렇게 30개가 자료가 있었어. 자료 데이터가 30개였어. 이거를 그냥 누구누구 20점, 누구누구 30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양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봐. 낱개로는 표현하기가 조금 데이터의 표현이 힘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표현하기 쉬운 방식으로 고안해낸 게 그 중에 하나가 도수분포표야. 이 도수분포표로 나온 배경은, 그래서 좀 많은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성적이 4점에서 8점, 8점에서 12점, 8점에서 12점 미만, 이런 식으로 점수의 어떤 이런 등급을 둔 거란 말이야. 이런 간격을.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몇 명입니다. 여기서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따로 표현을 하려면 수십 개가 표현했는데, 이거는 한 4-5개만 있으면 그 전체 데이터의 어떤 큰 윤곽이 잡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은 우리가 실제 구하는 평균하고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정확성보다는 데이터가 쉽고 편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도수분포표라는 것. 그리고 결국 그 도수분포표 안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똑같이 나는 평균을 구해야 되고, 이 값에서 어떤 특정한 값들을 구하는 것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초반에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파트가 어렵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값이라는 걸, 이제 물론 도수분포 대표값이라고 생각을, 대표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잖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명이 영어 시험을 봤는데요. 누구는요 10점이고요. 누구는 20점이고요. 얘는 5점이고요. 그러니까 그 반에 점수가 다 중구난방일 거 아니야. 그쵸? 점수의 어느 애가 몇 점이고 몇 점, 이게 다 중구난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수 중에서 이 전체의 점수를 대표하는 값을 한번 뽑아보자. 얘네 A라는 반이 있는데, A라는 반에서 영어 점수는 각각의 개인이 틀려. 하지만 그 A반이라는 전체 영어 점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을 찾아보자 라고 한 게 대표값이고, 그거 중에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평균이 있겠죠. A반의 평균은 몇 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 평균이 대표값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였어. 너무 쉽죠? 그래서 일단 용어를 알아놔야 돼. 대표값, 도수음표표라는 그 용어를 알아야 되고, 나는 지금 이 대표값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야. 어떤 데이터를 두고 그 데이터의 어떤 신빙성, 그쵸?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자료가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분산된 데이터를 내가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추출할 수 있는가?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번 단원이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 대표값에는 당연히 중앙값이 있고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자료를 작은 값에서부터 크게 순으로 나열한 거야. 그리고 최빈값이라는 거는 그 각각에 있는 자료 값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값.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선생님, 왜 평균으로는 대표값이 안 돼서 중앙값과 최빈값을 하나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반에서 있잖아. 점수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이 된 거야. 너무 극단적으로. 한 애는 5점, 3점, 2점, 근데 어떤 애는 99점, 100점. 막 이런 식으로 점수가 표현이 됐다면 그러면 얘를 평균을 내봤자 이게 워낙에 갭이 크잖아.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 평균이 이 자료의 대표값을 차지하기가 힘들 수 있지. 그쵸? 그래서 이런 편차가 심한 데이터들을 그러면 평균 말고 이 자료의 어떤 대표값을 갖고 있는 성질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 최빈값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근데 일단 지금은 크게 틀을 잡아놔야 돼. 내가 무엇을 공부한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 뭐라고? 처음엔 도수음표표를 그 표를 읽는 법을 배워야 돼. 도수가 뭐고 계급이 뭐고 계급값이 뭐고 거기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고 그 안에서 중앙값을 어떻게 구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것을 배우고 그다음에 대표값, 중앙값, 최빈값도 대표값에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아는 평균도 그 어떤 데이터를 대표하는 성질이다. 대표값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크게 몇 가지를 기억하라고. 도수음표표, 대표값 안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거를 기억을 먼저 해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공부할 거야 라는 흐름을. 그 다음에 이제 도수음표표에서 당연히 중앙값하고 최빈값을 구하게 하겠지. 그쵸? 그 표를 읽으라고 할 거야. 이 표를 읽는 법을 배워야 돼. 문제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선생님이 영어 공부할 때 선생님하고 어떻게 했어? 항상 큰 틀을 잡으라고 했지. 큰 틀을. 수학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공부할 때 큰 틀을 잡으세요. 내가 이번 단원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다. 자세하게만 들어가면 헷갈려 버려. 그러니까 지금은 큰 틀을 먼저 잡으세요. 도수음표,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쭉 나올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제 삼포도라는 것을 배우게 돼. 삼포도부터는 조금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선생님 예상에 한 3번 정도 수업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괜찮을 거야. 물론 뭐 심화 문제나 이거는 일단은 빼고, 그렇죠? 일단 전반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중간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업이 한 2-3번으로 가능할 거야. 근데 삼포도 부분은 뭐냐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삼포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막 자료가 막 편차가 너무 심해. 2점, 3점, 5점, 또 막 60점, 뭐 60점, 90점, 뭐 100점, 뭐 100, 뭐 95점, 막 이런 식으로 막 편차가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너무 이게 심하잖아. 편차가. 근데 이 편차의 정도를,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표현한 걸 삼포도라고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반의 삼포도는 7이에요. 뭐 이런 말을 했다 해보자. 예를 들어서 삼포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편차과 분산이 있어. 뭐 표준 편차를 배우게 되고 분산을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이 삼포도라는 표현을 그냥 쓸게. 그런 표현 없지만 동규가 속한 A반은 영어 점수가 삼포도가 뭐 7이에요. 뭐 이런 표현 없어. 분산과 표준 편차로 가는데 요거 나왔을 때 그냥 하는 거야. 근데 B반은요. 영어 점수가 삼포도가 3이에요. 자, 이 말만 듣고 동규반은 삼포도가 7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반이구나. 잘하는 애들은 너무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너무 못하는구나. 자, 그런
그거를 바로 삼포도의 어떤 수를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들 이제 편차, 표준 편차라고 그걸 분산하고 바뀐다고 했어. B반은 삼포도가 3이에요 라고 하니까 A반보다 삼포도 값이 작잖아. 아, 그러면 B반 아이들은 A반에 비해서 점수가 고르게 나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삼포도라고 하는 그 값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표현한 거야. 이걸 왜 수로 표현하냐면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 국가대표 활 쏘는 사람을 그 선수를 선발을 해야 돼. 근데 두 선수 모두 10발을 쐈는데 A라는 선수가 있고 B라는 선수가 있어. 그러니까 A라는 선수가 또 10발을 쏘고 B라는 선수 10발 쐈는데 둘 다 평균이 8점이 나와버렸어. 둘 다 평균이 8점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이 선수들 중에 누구를 선수로 출발을 해야 돼? 근데 똑같은 평균이 8점이라 하더라도 어떤 애는 막 4점 맞히다가 10점 맞히고 6점 맞히다 10점 맞히고 뭐 7점 맞히다가 9점 맞히고 이런 애가 있을 것이고 어떤 애는 7, 9, 8, 7, 9, 8 이렇게 일정하게 최고 점수는 못 쐈지만 일정한 점수를 뽑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막 10점도 한 5번은 쏘는데 막 한 5점을 막 한 4번 쏘고 막 이런 6점을 막 몇 번 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기복이 큰 두 선수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두 선수 중에 누구를 선발할 거야?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 왜냐면 우리 팀이 10점을 맞춰야지만 이겨. 그때는 A가 나가야 돼. 왜? B는 점수는 고르지만 한 번도 10점을 맞힌 적이 없어. 하지만 A는 못 쏘면 못 쏘는데 한 번 쐈다 하면 또 10점이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10점 안 나오면 지는 거야. 그럴 땐 누굴 보내야 돼? A라는 선수를 출장을 해야지. 근데 우리가 한 7점 이상만 쏘면 우리 팀이 이겨. 그땐 누굴 보내야 돼? 그땐 당연히 B를 보내야겠지. 이렇게 각 선수의 어떤 기록에서 편차가 얼마만큼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게 꼭 여기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데이터를 해독할 때 편차 삼포도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그거는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되게 큰 영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놔야 돼. 삼포도가 뭐라고? 내가 어떤 자료가 있으면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정도, 고르게 있느냐 아니면 흩어져 있느냐, 그 차이를 알아내는 걸 삼포도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편차라는 어떤 용어도 배우는데, 편차는 각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평균이 7점이 나왔다. 평균 7점이 나왔는데 얘가 8점을 쏘고 9점을 쏜 적이 있고 6점을 쏘고 4점을 쏜 적이 있어. 뭐 이렇게 쐈다고 쳐. 뭐 이렇게 쐈어. 편차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얘를 5점이라고 할게. D를 지워서. 자, 얘를 5점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뭐냐면 이 점수에서 얘를 뺀 거, 또는 얘 점수에서 얘를 뺀 게 편차라고 하는 거야. 각각 내가 실제로 얻은 값에서, 데이터 값에서 그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뺀 게 편차야. 당연히 편차 합은 0이겠지. 왜? 이미 평균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평균이 정해졌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 1점이잖아.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점이잖아. 뭐 얘에서 얘 빼면 플러스 2점이잖아. 얘는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점이잖아.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도 그거를 기준으로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그쵸? 각 편차의 합은 뭐라고? 0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뭐라고 한다고?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각 자료의 값에 평균 뺀 값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편차 합은 항상 뭐라고요? 0이에요. 그래서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이고, 별량이 뭐예요? 변수값. 아까 평균이 7이었는데 얘네들이 뭐 9였어. 그럼 당연히 편차는 양수가 되겠지. 데이터 값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얘가 5라면 5에서 7을 빼면 뭐가 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편차를 구한다는 것. 그리고 편차 합은 항상 뭐라고? 0이라는 것.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데,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의 개수에다가 편차 제곱의 합을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 합 나누기 자료의 개수야. 근데 이제 편차라는 건 우리 알았어. 어떤 데이터에서 평균값을 뺀 거잖아. 근데 분산이라는 용어, 요거까지만 할 거야. 자, 집중해.
분산이라는 게 편차의 제곱이 들어왔어. 왜 편차를 안 하고 편차의 제곱이야?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뭐라고 했어? 편차의 합은 항상 뭐라고 했어? 0이 나오기 때문에 0으로 자료의 개수를 아무리 나눠줘도 분산은 0이 나와.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하는 거야. 왜? 평균이 있고 얘가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시킴으로써 이 마이너스 값을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들어서 분산이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의 평균이 있으면, 어떤 데이터의 평균이 이렇게 있으면 각각이 속하는 별량값이 있으면 이 별량값에서 평균을 빼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편차의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어. 각각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차의 합으로 자료의 개수를 나눠주면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편차의 나누기 자료의 개수 되지가 않아. 그래서 편차의 제곱으로 자료의 개수를 나눠준 걸 분산이라고 하겠지. 당연히 이 각각의 값들이 평균하고 떨어져 있는 정도가 편차였잖아. 절대값 편차였잖아. 그러니까 그 값들의 제곱의 평균을 낸다면 그럼 분산이라고 하는 값은 이 일정한 평균값에서 데이터 값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삼포도의 한 종류가 되겠지. 자,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용어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이 파트는 연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면 연산으로 다 전락해, 수학이. 그쵸? 그러니까 개념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냐면, 분산을 봐봐. 분산이 편차의 제곱이 합이야. 값이 어떻게 써? 크겠지. 크니까 거기다가 제곱근을 붙인 거야. 루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산이 4가 나왔어. 그럼 표준 편차는 뭐가 나왔어? 루트 4니까 제곱근 4니까 이건 2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큰 값들을 약간은 좀 작은 값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분산이 어떤 것들은 막 2450이 나올 수가 있어. 하지만 뭐 이걸로 나누면 좀 작은 값으로 아마 40대나 50대로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삼포도의 한 종류인 분산과 표준 편차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순서, 평균은 무조건 구해야겠지. 평균을 구해야지 각각 별량들과의 편차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분산을 먼저 구해야 돼. 편차 합을 아무리 구해도 그건 0이니까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할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자료 개수를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분산을 구했고, 분산의 제곱근을 써서 루트를 써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지금 머릿속에 틀이 잡혔을 거야. 틀이 잡히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되게 쉬워져.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도수분법표에서 평균 분산과 표준 편차. 이거는 뭐냐면 도수분법표에서 우리가 아까 뭘 구했어? 평균을 구했단 말이야. 평균을 알 수 있고 자료의 개수인 도수의 합도 다 알 수가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거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 파트가 끝이 날 거야. 끝이 나. 뭐 자료의 분석에서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작다. 이건 뭐야?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 크다. 분포 상태가 고르지 않다.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문제만 풀면 돼. 자, 네가 알아야 될. 자,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알아야 될. 그쵸? 표준 편차와 어떤 분산에 대한 이야기, 대표값, 삼포도, 이게 개념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건 다야. 이제 히스토그램은 또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형식 중에 하나야. 읽는 방법은 되게 쉬워. 그러니까 겁먹을 거 없어. 이렇게 해서 일단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볼 어떤 한 단원에 대한 개념은 다 끝났어. 이제 반복적으로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면 선생님이 추려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 되는 거야. 이 동영상을 한 3번은 들어야 돼. 지금 수학적인 어떤 센스가 있는 아이들은 한 2번 정도면, 한두 번이면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좀 수학이 약하다라고 싶었다면 이 동영상을 한 3번 정도 읽고 내가 앞으로 봐야 될 어떤 수학에 대한 어떤 큰 틀을 잡고 시작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